서브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with Deep Pyramid Correspondences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두 번째로 프리비어스 워크, 세 번째는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제한된 방법, 네 번째로는 실험, 다섯 번째는 디스커션, 여섯 번째는 컨클루전,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코드 구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론 부분입니다. 인간의 시각적 이상 감지 능력. 인간이 접하게 되는 이미지 중 비정상적인 이미지가 주의를 끌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패턴에 대한 감지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에서도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조립 라인 결함 감지 기능이 예시가 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는 동일한 제품이 반복 생산되고 대부분은 정상 그리고 일부 제품은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빠르고 정확한 결함 탐지는 제조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를 직접 감시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먼저 첫 번째, 숙련된 작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주의 집중 시간이 최소 20분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자 간의 판단 기준이 다른 라인에 그대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네 번째로는 작업자 간 품질 기준의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 기반의 자동화된 이상 감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상 탐지 문제는 이상의 비가시성이라는 공통 과제를 가집니다. 훈련 시점에서는 정상 데이터만 존재하며 이상 데이터는 테스트 단계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Normally Only Training Setting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 Fully Supervised는 정상과 이상 데이터를 모두 라벨링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노멀 올리 방법은 정상 데이터만 사용하여 학습하고 이상은 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기법입니다. 이 Fully Supervised는 기존 분류 문제와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상 영역의 세분화가 필요했습니다. 단순 탐지를 넘어서 이상이 발생한 영역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작업자와 AI 간의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이 어떤 부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서브 이미지 수준의 이상 탐지 및 세분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토대가 됩니다. 또 추가 학습 없이 사전 학습된 딥러닝 모델만으로 동작하고 주요 구성 단계는 먼저 첫 번째로 이미지 특징 추출, 두 번째로는 정상 이미지들로부터 최근 접 이웃 검색, 세 번째로는 픽셀 단위 유사도 비교, 이를 통한 이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험 및 성능 요약에 관해서 제안 방법은 MV텍 산업 데이터셋과 상하이 캠퍼스 감시 영상 데이터셋에서 평가되고 이미지 수준 그리고 픽셀 수준 모두 소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학습 없이 사용 가능하며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그런 요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행 연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각적 이상 탐지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초기 이상 탐지 연구들은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된 방법으로는 오토 인코더즈로 정상 이미지를 재구성해 재구성 오류가 크면 이상으로 판단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제너러티브 어드서리얼 네트워크로 유사한 방식으로 재구성 오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의 문제점은 재구성 기반 접근은 정상 이미지의 세부 정보까지 완벽히 복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특히 복잡한 텍스처나 구조를 갖는 이미지에서 부정확한 이상 탐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기반 이상 탐지 기법입니다. 최근에 이 기법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정상 샘플들의 특징 벡터를 저장한 후 테스트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정상 특징들을 비교하여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SPAD로
메모리 뱅크를 구축하고 거리 기반으로 이상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패치 SPDD는 패치 단위로 특징을 비교하여 국소적으로 이상을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복잡한 이상도 비교적 잘 탐지한다는 장점이 있고 재구성 기반의 기법보다 세밀한 구역별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 기반 접근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한 이상 탐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고 정상 이미지의 특징 분포를 학습하고 이상 이미지는 분포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디노 기반 비지도 특징 표현을 학습하고 이상도 측정을 위한 다양한 거리 기반 스코어링 방식을 사용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규모 계산 자원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학습 단계 또는 복잡한 튜닝 과정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논문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입니다. 기존 메모리 기반 방법들은 종종 사후 처리나 특정 임계값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는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학습 없이 사전 학습된 CNN 모델의 특징만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할 수 있고 복잡한 추가 모듈 없이도 소타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셀 단위의 이상 영역 세분화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제안 방법의 핵심 개념은 이상 탐지를 위해 입력 이미지의 부분을 정상 이미지의 가장 유사한 부분과 일치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력 이미지의 비정상적인 영역만을 국소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인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 요소는 이미지 수준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첫 단계에서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대표 피처 벡터를 추출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픽셀 단위 비교에도 동일한 피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왜 사전 학습 모델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식은 데이터가 적을 경우 성능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넷으로 사전 학습된 리슨의 피처가 더 우수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의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이미지넷에 사전 학습된 리스넷을 사용하였고 특징 벡터는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글로벌 풀링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식은 학습 시에는 모든 정상 이미지를 피처에 저장하고 테스트 시에는 입력 이미지의 피처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K-Nearest Neighbor Normal Image Retrieval입니다. 이미지 수준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단계이고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 정상학습 이미지들 중 가장 유사한 KL을 검색합니다. 유사도의 기준은 이미지 수준 피처의 거리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사전학습 CNN으로 추출된 이미지 레벨 피처를 사용하고 유클리디안 거리 기준으로 K의 최근접 정상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상 점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되고 이상 판단에 대한 기준은 거리가 사전에 정의한 임계값보다 크면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 대한 목적과 역할은 전체적으로 이상한 이미지를 먼저 사전 필터링해 의심스러운 이미지만 다음 단계로 전달하고 연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밀 분석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브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비하 이미지 얼라인먼트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이미지 수준에서 이상으로 판별된 경우 해당 이미지 내 이상 픽셀의 위치를 세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나이브 방식의 한계로는 단일 정상 이미지와 정렬, 이 정렬이 픽셀 차이 확인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불러온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다양한 정상 구성 가능성을 무시하고 두 번째는 완벽히 유사한 정상 이미지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 세 번째로는 손실함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false positive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된 방식이 멀티 이미지 코레스폰던스 방식입니다.
테스트 이미지의 각 픽셀 위치에 대해 K개의 최근접 정상 이미지에서 같은 위치의 피처를 추출하고 각 픽셀의 이상도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합니다. 즉, 픽셀 피처와 갤러리에 가장 가까운 K개의 피처의 거리 평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상 픽셀에 대한 판별은 이상도가 임계값보다 크면 해당 픽셀은 이상으로 간주하는 판별의 방식을 지닙니다. 네 번째 단계는 피처 피라미드 매칭 방식입니다. 목적은 픽셀 정렬의 정밀도를 향상하고 다양한 수준의 특징을 활용해 더 정확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로는 사전 학습된 리즈넷은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층은 고해상도의 지역 정보를 가지고 있고 후기층은 저해상도의 전역 정보를 가진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적용 방식은 마지막 M개 블록 출력 피처들을 연결해 각 위치를 다층 정보로 묘사하는 방식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식의 장점은 지역과 전역 정보를 동시에 반영한 정확한 코레스폰던스가 가능하다는 장점, 두 번째로는 이미지 정렬 없이도 이상 영역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확장성이 높고 실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제 적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험 구성 및 세팅 파트입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로는 와이드 리즈넷 50-2를 사용하였고, 피처 피라미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리즈넷의 블록 1, 블록 2, 블록 3 사용한 바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각 블록 피처는 동등한 가중치로 결합되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는 먼저 MV 태그는 256짜리를 224짜리로 크롭하였고 STC는 256짜리를 256짜리로 리사이즈하였습니다.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설정한 기준은 MV 태그는 K50으로 설정하였고 STC는 K를 1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보이는 시각적 예시를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먼저 첫 번째는 이상 이미지, 가장 왼쪽에 행은 이상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열은 가장 유사한 정상 이웃, 세 번째로는 감지된 이상 마스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측된 이상 영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된 결과로는 상단에는 꽃 위에 곤충 탐지가 있고 중단에는 새의 깃털색 차이가 있고 하단에는 빨간 점과 같은 작은 이상도 탐지가 가능하다는 예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과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스피드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두 가지 주요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MBTech 데이터셋은 산업 현장에서의 제품 결함 탐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이고 총 1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크래치나 눌림 같은 아주 미세한 결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데이터셋은 상하이텍 캠퍼스 데이터셋인데요. 우선 감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비보행자 물체, 예를 들면 싸움이나 자전거 같은 것들을 이상으로 간주하는 데이터셋입니다. 두 데이터셋 모두 훈련에는 정상 데이터만 사용되었고 테스트 세트에만 이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상황에 더 가까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실행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페이드가 기존의 최신 이상 탐지 기법들과 비교해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이미지 수준과 픽셀 수준의 이상 탐지 성능을 각각 분석하며 세 번째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을 아브레이션 스터디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실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미지 수준에서는 ROC, AUC로 전체 이미지가 정상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픽셀 수준에서는 더 국소적인 픽셀 수준에서는 ROC, AUC뿐만 아니라
PRO 스코어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PRO 스코어는 작은 이상 영역까지 잘 탐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실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네, 먼저 이미지 수준에서의 이상 탐지 성능입니다. MBTech 데이터셋 기준으로 스페이드는 평균 ROC, AUC 85.5%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존 방법들, 그래서 예를 들면 GEOM, 간 anomaly, 그리고 오토엔코더, ITA 등보다 굉장히 우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스페이드가 사전 학습된 피처와 간단한 최근점 이후 검색만으로 이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복잡한 학습 없이도 매우 강력한 탐지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픽셀 수준의 이상 탐지 결과입니다. 스페이드는 픽셀 단위 ROC, AUC에서 평균 96%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PRO 스코어에서도 평균 91.7%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미세한 결함까지도 잘 탐지할 수 있는 강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에서는 작은 스크래치나 눌림도 제품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픽셀 수준의 정밀 탐지는 매우 실용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시 영상 데이터셋인 상하이텍에서의 결과입니다. 이미지 수준 ROC, AUC는 72.9%로 기존 최고 성능인 ITA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페이드가 복잡한 모델 학습 없이 단순한 KNN 기반 접근만으로 이 정도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CCTV나 공장 모니터링 환경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C 데이터셋에서의 픽셀 수준 결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페이드는 ROC, AUC 기준으로 89.9%를 기록하며 기존 최근 성능인 이 CAVGA, RU의 85%를 5% 이상 초과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양한 감시 상황에서도 정밀한 이상 영역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복잡한 배경이나 움직임이 있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인상 탐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 슬라이드는 스페이드가 실제 이미지에서 이상 영역을 어떻게 탐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예시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상 이미지, 가운데는 가장 유사한 정상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은 탐지된 이상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 이미지와 정확하게 정렬되지 않는 영역이 이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작은 곤충이나 색깔 차이, 패턴 이상 등 매우 섬세한 부분까지도 탐지가 가능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blation Study를 살펴보면 우선 피처 피라미드 구성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레스네트의 14x14, 28x28, 56x56 크기의 피처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단일 상도만 사용할 경우에는 지역 정보나 맥락 정보가 부족해져서 성능이 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로컬 정보와 글로벌 컨텍스트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가 이상 영역을 더욱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증 실험인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정상 이미지를 단순히 랜덤하게 고르는 것과 KNN을 사용해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고르는 것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명확하게 나왔는데 일례로 그리드 클래스에서는 랜덤 선택 시 ROC, AUC가 73.2%였던 반면 KNN으로 선택했을 경우 86.3%로 성능이 크게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분석은 유사 정상 이미지의 정확한 선택이 스페이드 성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페이드 기법에 대한 고찰, 즉 디스커션을 해볼 것인데, 스페이드는 기존의 많은 이상 탐지 기법들과 달리 학습이 전혀 필요 없는 비지도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수준과 픽셀 수준 모두에서 최신 기법들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의 비결은 바로 정렬 기반 접근법입니다. 입력 이미지의 각 부분을 여러 정상 이미지의 대응 부분과 비교함으로써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처 피라미드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낮은 레벨의 로컬 피처로는 세밀한 구조를 포착하고 높은 레벨의 글로벌 피처로는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드는 KNN 기반의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학습 없이도 빠르고 유연하게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 자동화나 감지 시스템 등에서 빠른 초기 도입과 높은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는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스페이드 방법은 이제 정렬 기반의 서브 이미지 이상 탐지 기법입니다. 추가적인 학습 없이 사전 학습된 딥러닝 모델과 KNN 검색만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미지 내 특정 영역에서의 이상을 정확히 찾아내는 세분화 능력도 탁월했으며 산업 현장이나 감시 시스템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실험을 통해 확인했듯이 스페이드는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고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충분한 속도와 구조적 단순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사용 중인 사전 학습 픽처를 이상 탐지에 맞게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을 한다면 더욱 향상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이상 탐지 방식을 구현한 코드를 분석하고 직접 실행해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코드는 논문에서 제안한 이상 탐지 방법을 파이torch로 구현한 것입니다. 적용된 데이터셋은 MVTech-AD입니다. 논문에서는 감시 카메라 기반 데이터셋인 상하이텍 펜퍼스와 함께 실험했지만 이 코드에서는 해당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코드에선 사전 학습된 레즈넷의 다중 피처를 활용해 가해상도 정합 기반으로 KNN 이상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픽셀 수준의 스콜 맵을 생성하는 논문의 핵심 구조가 충실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미지 단위와 픽셀 단위의 ROC-AUC를 평가하고 이상 영역을 시각화된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코드를 단계별로 설명하기 전에 전체 구조를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저장 경로, 합계 설정각 등 실험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입력받습니다. 이후 사전 학습된 레즈넷 모델을 로드한 뒤 중간 레이어의 출력을 저장할 수 있도록 흡수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MVTech 데이터셋의 각 클래스에 대해 반복 처리를 진행합니다. 먼저 훈련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거나 이전에 저장된 피클 파일로부터 불러옵니다. 이어서 테스트 이미지에서도 동일하게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피처를 바탕으로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미지 수준에선 어버리지 풀 출력을 벡터화한 뒤 KNN 기반으로 거리 평균을 계산하여 애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합니다. 픽셀 수준에서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의 피처 맵을 활용하여 각 층 정합을 수행하고 각 위치별로 최근접 특징과의 거리를 계산해 스코어 맵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코어 맵을 시각화하고 ROC, AUC를 계산해 성능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험 환경 설정과 모델 준비입니다. 먼저 ArcParse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실험 파라미터를 커맨드 라인 인자로 받아옵니다. 주목할 것은 탑 K 값인데 본래 논문에서는 이를 50으로 설정했지만 저희는 실험 효율성을 고려해 5로 낮추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넷으로 사전 학습된 레즈넷 모델을 로드하고 중간 레이어 출력을 실시간으로 추출하기 위해 포워드 후크를 등록합니다. 이는 지정된 레이어들을 통과할 때마다 해당 출력이 아웃풋 리스트에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트레인 테스트 이미지가 모델을 통과할 때 이 후크가 작동해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그리고 에버리지 풀의 출력을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MVTech 데이터셋의 클래스에 대해 반복 처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훈련 이미지를 모델에 통과시켜 중간 레이어의 피처를 추출합니다. 포워드 연산이 실행되면 앞서 등록한 후크가 작동하여 아웃풋 리스트에 각 레이어의 출력이 저장됩니다. 레이어별 출력은 트레인 아웃풋에 쌓이고 최종적으로 토치캣 함수를 이용해 하나의 텐서로 만듭니다. 최종적으로는 피클 파일로 저장하여 다음 실행 시에는 다시 계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도 훈련 이미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간 피처를 추출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지 단위의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테스트 이미지에서 추출한 레버리지 풀 피처를 벡터 형태로 변환하고 훈련 이미지들의 에버리지 풀 벡터들과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거리 행렬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거리를 뽑아 평균을 내고 이를 이상 점수로 사용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훈련 데이터와의 유사도가 낮다는 뜻이며 이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후 이상 점수에 대해 ROC, AUC 지표를 사용해 성능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픽셀 수준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테스트 이미지에서 추출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의 피처 맵을 기준으로 훈련 이미지 중 가장 가까운 K개의 후보와 픽셀 단위 정합을 수행합니다. 각 위치의 피처를 갤러리에 있는 훈련 이미지의 피처들과 비교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 하나를 스코어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얻은 스코어 맵은 레이어별로 평균을 내고 이후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크기를 맞추고 가우시안 스무팅으로 결과를 보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각 픽셀 위치의 이상 정도를 나타내는 스코어 맵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상 영역을 시각화하고 성능을 평가합니다. 먼저 스코어 맵과 그라운드 트러스 마스크를 평탄화해서 픽셀 단위로 ROC, AUC를 계산합니다. 또한 프레지션 리컬 커브를 기반으로 F1 스코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고 그 값을 threshold로 사용해 이상 영역을 이집 마스크로 분할합니다. 이후 정의된 함수를 통해 이상 탐지 결과를 이미지로 시각화하며 그라운드 트러스, 외측 마스크, 원본 이미지 등을 함께 저장합니다. 전체 결과는 클래스별로 ROC 커브를 그려서 비교할 수 있고 평균 이미지 ROC AUC와 픽셀 ROC AUC 성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결과를 직접 재현해 보기 위해 구글 콜앱 환경에서 코드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주어진 코드 그대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고, 사진은 그 결과의 일부입니다. 먼저 이미지 수준에서의 ROC AUC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전체 평균 값으로 85.5%를 제시했고, 직접 코드를 실행했을 땐 평균 85.4%로 논문에서 보고된 값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픽셀 수준의 이상 탐지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평균 96.0%라는 높은 픽셀 레벨 ROC AUC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구형 코드를 실행한 결과 평균 60.2%로 상당히 낮은 성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퍼, 메탈넛, 트랜지스터 등의 클래스에선 50% 전후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코드 제공자가 GitHub에 공개한 결과에서는 평균 96.4%의 성능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실행 환경이나 라이브러리 버전 차이에 따라 인터포레이트 방식이나 연산 처리 순서가 달라지면서 예측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클래스별 성능을 ROC 커브 형태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ROC 커브는 X축을 False Positive Rate, Y축을 True Positive Rate로 하여 모델의 이상 탐지 성능을 임계값 변화에 따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커브 아래 면적, 즉 ROC AUC가 클수록 높은 이상 탐지 성능을 의미합니다. 이 이미지는 헤이즐넛 클래스의 이상 탐지 예시입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원본 이미지, 그리고 이상 영역의 정답, 모델이 예측한 마스크, 그리고 이상 영역만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실제 이상 위치와 유사한 영역을 잘 찾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드 논문에서 제안한 이상 탐지 방식을 구현한 화이토치 코드에 대해 분석하고 실제 실행 결과까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레벨 성능은 논문에서 보고한 결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재현할 수 있었고, 이는 스페이드 방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수한 이상 탐지 성능을 실제로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픽셀 레벨 성능은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실행 환경이나 라이브러리 버전, 연산 방식의 세부 차이에 따른 결과로 추정되므로 동일한 환경에서 추가 실험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효율을 위해 논문과 달리 K를 5로 낮춰서 실험을 진행했으므로 이후에는 K는 50으로 동일하게 설정한 후 성능을 검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이드는 별도의 학습 없이도 고성능의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 구현 또한 충분히 재현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